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단체의 새해 계획을 들어보는 마지막 시간, 오늘은 충청남도 편입니다. 충남도는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겠다는 아주 소박하면서도 원대한 다짐을 내놨는데요. 충남의 새해 도전은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 생생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남대 자치행정학과에서 최진혁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의 정윤선 부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 저희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교통지도를 바꾼 보령 해저터널 개통. 필요성이 제기된 지 25년 만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서산공항. 그리고 서울까지 40분대 주파가 가능하게 된 서해선 KTX 경부선 연결 사업까지. 그야말로 충남의 바다와 육지, 하늘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교통망 구축에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뚜렷한 후속 성과가 없는 점은 정부 탓에 앞서 부족한 중앙정치력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영상부터 보셨는데요. 먼저 지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난해 충남도정을 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실 때 제일 잘한 건 뭐고 아쉬운 건 뭐였는지 좀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올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난해 충남도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상해를 엄중한 상황에서 충청남도는 참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네, 네. 자평을 합니다. 먼저 서해선 직결을 통해서 홍성과 서울 사이가 한 48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네. 서해선 직결 문제가 확정됐죠. 네. 충남이 한 20년 후 수건사업이었던 충남공항, 서산공항 문제가 확정됐다, 예산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 KBS 충남 방송국 설립 문제도 커다란 현안 사업이었었는데 네, 네. 이 문제 KBS 예산에 포함됐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장항선이 전 구간에 복선 연철이 확정됐다는 것도 네.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주도를 했지만 보령 해저터널 완성도, 네, 개통도 네. 커다란 성과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물류 차원에서 커다란 성과를 냈고 더구나 작년에 충청남도가 755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한 5조 5,800억 정도의 기업을 유치한 것도 커다란 성과 중에 하나였고 정부 국비 예산 확보를 8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도 네. 충청남도의 커다란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가장 아쉬운 것은 충남 혁신도시가 20년 11월에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네, 네.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다고 하고 하나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로리만 해상규령이 네, 예산 통과가 내터 통과되지 않은 것은 네, 아주 네. 아쉬운 부분이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이 지금 정리를 해주셨지만 지난해 충남도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뭔가 되는구나, 뭔가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둘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자, 이번엔 두 분 전문가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제 지사님 얘기 들으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두 분, 예, 먼저 최 교수님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통 물류망을 확충하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히 큰 가시적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앞으로 충남도가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프라가 만들어졌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네.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네. 그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내포 신도시가 사실은 우리가 처음 계획할 때 한 1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아직도
한 28,000, 3만 네. 명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혁신 도시를 준비해야 될 그런 네, 또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교육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춤하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러한 우리가 자치분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의 속에서 우리가 충남도를 또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았던 혁신도시 부분은 중앙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라도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대학과 또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거기에 정착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않던 10만 정도의 그러한 내포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발휘하고 네. 또 거기에 맞는 우리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하고 내포신도시 문제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예, 정 박사님은 지난해 충남도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17개 시도 중에서 충남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이제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도 연속 2년 최우수 평가 등급을 네, 네. 받으셨고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 외에도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등재 세계 자연유산으로 그것도, 예, 등재돼서 굉장히 의미가 또 있죠. 저희가 예. 개발 요건을 가지게 됐고요. 또 밑으로 내려오면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해서 지역 경제가 좀 네. 나빠졌었는데요. 또 거기에 그 SK 에너지가 2025년까지 5조 원의 수소 네. 에너지 단지 투자가 예정돼 있어서요. 그 서해안 라인의 지역 경제 발전에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내륙의 교통망도 확보가 되어서 네. 충남의 동서간, 남북간 발전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엔 기업 유치가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그렇습니다. 워낙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이렇게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충남이 기업 유치한 게 좀 묻힌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기업 유치 저희 얘기했는데 정부 예산도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민선 7기 올해 마지막 해인데요. 올해 충남 도정의 방향 또 마무리를 잘 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이제 구상을 밝힌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올해 충남 도정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예, 몇 가지 이제 우리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제 서해선, 충남공항, 네, 네. 그 서산공항이 예산은 확보됐지만 예타 통과가 남아 있고요. 그렇죠. 가로림만 해양전에 예산도 확보됐지만 예타 네, 통과를 네. 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한테 남겨져 있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한 30년 만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을 해서 물꼬를 트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사업 협약체 결과 토지 매매 계약이라는 절차가 남았는데 네, 네. 작년에 물꼬를 튼 안면도 관광지 개발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잘 추진해야 되는 우리 과제가 남아 있다 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서해선 직결이 확정됐지만 이게 사실 서해선은 23년 말에 개통이지만 직결 문제는 한 26년, 27년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네. 이것도 좀 조기에 서해선 경부 고속도로 직결되는 문제를 조기에 개통을 추진해야 할 우리 과제가 우리한테 남아 있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 두 가지만 더 붙인다면 우리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충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 예, 혁신도시 문제이긴 하지만 새 정부가 들었으면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해서 반드시 충청남도의 충청의 발전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해야 할 우리 현안 문제가 우리한테 남겨져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네. 두 가지만 아주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가 다가오는 4월 1일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네, 네. 이 사업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지금 한 16만 5천 가구에 농업민수당을 가구당 80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이게 그냥 1인 가구는 8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2인 가구 넘는 가구에는 1인당 45만 원씩 물론 그 농업인 경영체 등록돼야만 되죠. 네, 이 네.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잘 마무리돼서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더 선사해야 할 책무가 우리한테 남겨져 있고 네, 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천안화성 KTX 역사를 해서 R&D 집적지구를 우리가 조성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과학기술진흥원이 이미 들어갔고 지식산업센터는 금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네. 여기에 제주기술 융합센터라든가 아니면 한 2,200억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충남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문제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해야 될 과제가 2022년도 충청남도에
현행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지사님. 뭐 최근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서해선 뭐 KTX 사실 직결이 되지 않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화성 평택 그 7km 구간을 연결하면서 이제 서울까지 정말 KTX 길이 완전히 뚫리게 됐는데 이게 사업 시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를 좀 빨리 앞당기시는데 지금 도정을 집중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해선이 이런 홍성에서 화성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정부의 발표는 거기 가서 환승을 해라. 네, 라고 네. 하는데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해선 직결해야 하는데 평택에서 화성 사이에 한 7.1km 정도 철로를 깐다면 네. 경북 고속철도와 연결이 됩니다. 바로요? 그렇게 예. 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한 그 48분 정도. 네. 거기다 우리 장항선 복선이 100% 확정이 됐거든요. 이게 연결이 된다면 보령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정도, 네. 서천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10분 정도니까 네. 이 교통과 물류에서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한테 안겨주는데 우리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서해선은 23년 말에 개통 예정인데 네. 직결 문제는 26년, 27년 정도로 예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직결 문제를 서둘러서 서해선이 개통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이 직결 사업이 해야만 서해선 개통 의미가 안전하게 구현된다는 점에서 네. 그 문제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해선 얘기를 했는데 뭐 서산공항도 그렇고요. 뭐 보령 해저터널은 이미 그 웅장함을 드러냈고요. 자, 이런 대거 확충된 충남의 교통망, 새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 뭐 최 교수님부터. 네, 뭐 지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황해권 중심의 교통 물류망을 확충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네, 결국 그동안 부족했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 네. 물류망을 또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망을 우리가 이제 신체로 얘기하면 핏줄이 되겠죠. 네. 이게 혈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장착이 되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기대가 상당히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주민들에게 이제 와닿는 부분들이 이제 해저 터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 네, 됐고, 이미 뭐 붐빈다고 하죠. 뭐 예. 어마어마한 상황을 연출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도보해협 같은 경우가 당시에 94년도에 영국과 이제 프랑스 깔레에서 영국의 폴크스톤인가요? 그쪽까지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해저 터널을 만들어 놨는데 아마 전체적으로는 한 52km 그리고 이제 해저 터널 구간만 한 37km 정도 돼서 제가 그때 한번 다녀봤는데 그때는 왜 보니까 그 차를 직접 몰지 않고 이제 철로를 만들어서 태워서 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직접 몰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주차, 개인의 여러 가지 운전 상황들 이런 것들이 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이제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안전 사고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교통 문제가 이제 너무나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숙제거리로서 또 충남도정에서 안전과 교통 이런 망들을 좀 더 주민 편의적으로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또 숙제거리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주민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엄청난 이 충남이 어떤 교통 물류망을 이런 만들었다는 것은 세계적인 어떤 면에서는 관광객들을 모아둘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그러한 어떤 인프라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아주 그 생각을 점에 합니다. 간단히 좀 보충 설명 좀 네, 드릴까요? 네, 네. 먼저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인데 불구하고 관광객이 한 4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지대량은 한 2만 7천 대 정도, 평균 한 12,000대의 통행했는데 우리가 후속 조치로서 우리가 국가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민간이 한 1조 1,000억 정도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라든가 해서 한 1조 1,000억 정도의 사업을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보령 해저 터널의 어떤 보완 효과, 네. 여러 가지 그 구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투자한다 그런 말씀도 네. 아울러 드립니다. 네, 민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네.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정 박사님, 뭐 지금 최 교수님께서 뭐 동맥이 뚫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건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이제 서로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초광역 네. 교통망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뭐 서산 공항을 포함하면 항공, 철도, 도로까지 네, 굉장히 많은 교통망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건 국내 광역망 확대뿐만 아니라 대중국 무역 교육의 전초 기지로서 네.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5대, 6대 주력 산업은 모두 다 대중국 수출, 대중국 수입이 많은 그렇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 없이는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명실공히 이제 충남은 대중국 교육의 전초 기지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네. 그래서 대중국 무역을 하는데 굳이 수도권이 아닌 충남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소비 시장인 중국, 동남아 또는 인도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단들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런 해외 이전 수요를 충남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고 네. 또 충남이 산업 입지로서 성공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도에서 자료를 냈죠. 충남도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도입한 그렇습니다. 사상 처음으로요. 정말 대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얘기하면 전 그런 상상도 가끔 합니다. 제가 토론 있을 때마다 그 얘기하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산공항을 비행기를 타고 와서요. 네, 네. 안면도 이제 개발된 안면도 관광지에서 예, 예, 머물고 예, 예. 보령 해저터널을 통해서 보령으로 왔다가 예. 뭐 KTX 타고 서울 가서 쇼핑도 예.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꿈 같은 상황을 그리게 되거든요. 꿈 같은 상황이 아니고요. 예, 예.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우리가 이제 네, 그런 네. 방향으로 갈 겁니다. 네, 네. 서산 공항이 국내선 위주로 공항이 아니고요. 네, 네. 처음부터 국제선과 국내선 병행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중국에서 바로 서산공항을 통해서 입국하고 네. 안면도 관광이라든가 보령의 원산도라든가 네, 네. 이 충남의 여러 관광 자원도 섭렵할 수 있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서 덧붙여 한 말씀을 드린다면 해미 성지가 국제 성지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국제 성지가 되면 보통 순례객이 300만에서 많게 1,000만까지 유입이 되는데 네. 그 해미 성지와 서산 공항, 이 국제 공항, 이거 충남 공항이죠. 네. 이게 세계에서 순례지하고 공항이 제일 가까운 지역이 됩니다. 네. 아마 그게 이제 상승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유럽 같은 이 천주교 신자가 많은 부분 사람들한테 네. 이 공항이 개설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관광 수요, 네. 특히 종교 관광의 수요가 돼서 대한민국의 종교 관광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안면도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또 해미성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사님. 오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안면도 얘기 잠깐만 좀 네. 짚어볼게요. 30년 수건이 해결이 되긴 했는데 네. 이게 워낙 번번이 좌초되다 보니까 이번엔 될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안면도 이거 뭐 아까 토지 매입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숙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이번에는 계획이세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 장담하지 못하지만 저는 네, 99% 장담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 장담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번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체가 아주 신용평가가 다 A등급 네, 정도입니다. 뭐 신세계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메리츠 증권이라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를 평가해도 충분히 사업 능력과 신용도가 있다. 두 번째 여건이 변화되는 겁니다. 안면도 가까운 것이 태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서산에 공항이 설립되죠. 네. 또 그 공항이 설립되죠. 안면도 관광지와 더불어서 보령 해저터널이 해저터널 개통됐죠. 돌렸죠. 예. 충남 그 내포 산업대의 혁신도시가 지정이 네, 됐죠. 또 서해선이 직결이 됐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이번에야말로 많은 기업체가 콘소시엄을 통해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자가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야말로 99% 정도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장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성이 확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닥 걱정할 부분은 없다. 이 부분은 우리 정 박사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지사님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안면도는 과거의 안면도와 좀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77번 국도죠. 네, 서해안을 따라서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는데요. 국토를 해안선을 따라 도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이번에 보령 해저터널 그리고 원산도에서 저기
안면도까지 가는 네네. 바닷길이 이제 완성이 됐다는 측면에서 안면도까지 관광에서 안면도에서 보령, 군산, 목포까지 이어지는 관광 영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투자했을 때 투자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과거에는 안면도만 보고 가는 관광객만 유치했다면 네네. 지금은 가까운 보령, 그렇죠. 그 밑에 군산까지 네. 관광 수요가 확보했기 때문에 네. 뭐 마리나 관광이라든지 해양 레저뿐만 아니라 네. 호텔, 숙박 또는 음식점 네. 이런 것들의 수요가 그 전보다 5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 수요, 투자 가치, 투자의 수익 이익률은 과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경제에서 없겠지만 네, 네. 99% 이상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얘기를 제가 취재했던 게 2006년, 7년부터 이걸 취재를 했었거든요. 번번이 좌초되는 걸 십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저도 지켜봐 와서 예,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실패 사례로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결국 지금같이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 투자를 통해서 어떤 그렇죠. 이익을 예. 수익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명제 앞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런 상황이 불확실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민간 기업에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민간 기업의 어떤 수익률에 대해서 뭔가 계산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발을 빼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제 여건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는 네.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보다도 훨씬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기업이 뭐 당연히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 기대가 밝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경제 논리로만 다만 봐도. 이제 우려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은 결국 그러한 투자 가치를 유인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직자 충남도의 공익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그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따라가야 될 네.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네. 또 국가에서 필요한 이 공공성에 대한 어떤 같이 협력해서 뭔가 이뤄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논리 속에서의 어떤 네. 나름대로의 어떤 공공정신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좀 더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이끌어 나가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면도는 뭐 청신호라는데 뭐 다들 의견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실 지방은행 얘기를 좀 꺼내볼게요. 그렇습니다. 예. 지방은행은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부 금융당국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예. 지방은행 충남도가 지금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게요? 일단 그거 몇 가지 분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일단 지방은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네. 예, 충청남도가 20년도 GRDP가 114조, 경기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네. 예, 수출은 말씀드린 작년에 1,000억 달러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가운데 114조의 GRDP 중에서 무려 23조 원이 소득의 역유 유출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네. 우리 GRDP는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네, 네. 역유 유출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지방은행 부재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예, 두 번째, 충남의 소재 중소기업의 그 대출 금액이 지방은행이 소재해 있는 그 중소기업보다 대출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적습니다. 네. 이율은 한 0.4% 정도가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서민들에게 지방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지만 뭐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걸 우리가 만약 춘천권 지방은행을 만든다면 무리하게 각 지점을 수백 개 두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인터넷 은행과 지점을 갖다 적절히 병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현대의 어떤 금융 추세에 전혀 동떨어진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 않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충청도의 지역 경제 규모가 1998년 충청남이 없어질 때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렇죠. 이미 충청남도 하나의 GRDP만 봐도 광주와 전남을 합친 GRDP랑 비슷하거든요. 네. 세 번째 정도인데
이거를 충남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충북과 대전과 세종과 함께 연대해서 네,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차원에서도 우리가 공동 추진한다는 점에서 네, 저는 네.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 충청권에 지방은행이 필요하다가 지금 한 63.9% 정도 나오는데 네, 네. 이것은 지방은행의 부재가 모르는 그 자체를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마 지방은행 부재를 인식하고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저는 한 80%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네. 그럼 여론의 지지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본다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충청권의 지방은행 설립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 박사님, 그럼 이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시중은행도 지금 점포를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요. 그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 또 계시거든요. 충남도가 이 과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은행이라 그러죠. 지방은행이라고 예. 그러는. 이 지역은행은요. 그 기업하는 분들, 소상공인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면 우리 시중은행들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어갑니다. 네.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어간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작 기업이 어려워지고 네, 네. 돈이 필요할 때, 유동성이 필요할 때 시중은행은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네, 네, 조기 네. 상환을 요청하거나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역 기업들이 위험을 기피하고 투자하는 데 큰 한계가 있는데요. 시도가 중심이 돼서 지역 기업을 만들면 네, 네. 어려울 때 우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지역은행은 지역 경제 발전의 전초적인 기본 SOC에 해당이 하고요. 또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 주력 산업과 저희 조선만 빼고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네.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네. 이런 산업들이 이제 중국과 다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네. 우리가 중국에 앞설 수도 있지만 중국이 워낙 국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잠깐 뒤졌을 때 유동성이 모질랄 수도 있고요. 네. 매출이 안 일어날 수 있을 때 시중은행은 전례를 보면 네. 투자금을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네, 네. 제가 2018년에 조선업이 위기가 왔을 때 네, 네. 그 위기지역에 가보면 그 기업들이 그러세요. 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주지 마세요.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지역이 어렵다. 네, 네. 어려운 지역에 리스크 해칭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대출금 회수해 가니 이것 좀 보장해 달라는 게 그 지역 기업들의 주된 이야기고요. 네. 저희 충청권 지방은행은 지역 경제나 지역 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금융제도입니다. 네. 든든한 뒷배경이 돼줄 수 있다. 특히 그 말씀, 충청 지역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겪는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예, 최 교수님. 네, 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뭐 아까 지사님이나 우리 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역외 유출 우리 지역의 그 지역 자산의 GRDP의 한 20%에서 네, 네. 25% 앞에서 25%까지 간 적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많이 역외 네.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참 심각하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서 우리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그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좀 또 동력으로 삼아서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서는 지방은행이 필요한데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지방은행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네. 수도권으로도 또 가기도 하고 지점을 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고 계셔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상황은 또 다른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충청권으로서의 지방은행의 어떤 탄력성을 받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려운 환경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이냐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에 있어서 자금 조달 문제를 어떻게 하고 거기다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네.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네. 우리 충청권은행이 다른 지방은행하고는 다른 차원에서의 성공 모델을 또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사회자님 간단히 보충 설명 예, 할게요.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충청남도 GRDP는 114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예, 네. 중소기업 규모 숫자가 지금 지방인에 소재한 데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산보다 우리가 GRDP가 훨씬 크고요. 네, 경남보다도 우리가 큽니다. 네. 그런데 이걸 충청권 전체를 묶으면 현재 지방은행 소재하는 부산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광주, 전북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방은행 수익이 작년도에 한 4천억 정도 내일이 되거든요. 네, 네.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180만이 되지 않습니다. 180만 정도가 안 되는데 네, 네. GRDP 규모도 충남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전북은행도 우리가 적자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면서 충남뿐만 아니라 충청권에 지방은행이 설립된다면 경제 규모라든지 어떤 네, 중소기업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 다른 데보다 오히려 여건이 훨씬 더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방은행 성공 가능성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내년 정도에 이 금융당국의 인가서를 좀 제출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 전까지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연구도 그렇습니다. 진행하시고요. 예, 이제 예.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우리가 발주한 상태거든요. 네, 그럼 네.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금융관에 설립 신청을 내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네. 550만 충청인들이 힘을 합친다면 네, 네. 반드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네, 또 네. 반드시 필요하다. 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금융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뭐 얘기 들어보면은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 상황 속에서 네. 앞으로 그러면 금융위원회 결정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네. 또 충남도 우리 전체적인 광역권 체제 속에서 4개의 시도 대표 우리 단체장들께서 뭔가 역할을 또 그런 네. 부분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공동 우리가 결의도 했고요. 네, 네. 17개 시도에서 4개 시도가 함께한다는 것은 그거 엄청난 힘입니다. 네. 우리 충청권의 GRDP 규모를 따지면 대한민국 전체 GRDP 10%가 훨씬 넘거든요. 네. 그러면 지방은행이 없을 이유도 없고 필요성과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죠. 네. 아까 최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지금 충청권 4개 시도 얘기하시니까요. 메가시티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예. 네. 뭐 메가시티 구상에는 뭐 양 지사님도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지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충청남도의 메가시티 역할 올해는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시겠습니까? 일단 충청권의 메가시티에서 자칫하면 충청남도가 소외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네, 지적하고 네. 있는데 그 점은 좀 우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첫째,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는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사항이다. 네. 왜냐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극 체제가 되어 있는데 부산, 경남이 합치고 광주, 전남이 합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부의경이 합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다극 체제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네. 충청권 메가시티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는 이런 충청권 메가시티에서 충북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세종이 갖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충남은 2,6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우리 충청권이 관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장점이 있고요. 또 대전이나 세종과 충북이 없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해양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충북이라든가 대전은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그런 특성과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이제 충북이라든가 대전도 역사 문화의 자원이 많지만 충남 부여와 우리 공주는 백제의 고도입니다. 그렇죠. 충남만큼 우리의 훌륭한 역사적 전통과 자원이 있는 곳이 없죠. 네. 그러면서 이 충청과 광역 메가시티를 해도 충남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다면 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충청과 메가시티는 반드시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메가시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제 충남 내에서도 어떤 양극화라 그럴까요? 주로 뭐 서북부 지역에 발전이 집중되고 남부 쪽은 좀 어떤 네. 이렇게 소외되고 어떤 그 충남 내에서도 균형 발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 부분도 같이 이번에 그 말씀은 뭐 아주 뭐 어르신 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예컨대 충청북도가 160만이 채 안 되는데 네, 네. 청주가 한 84만 정도가 됩니다. 네, 네, 50%가 넘죠. 청원이랑 합치면서. 예. 예, 그러니까 예. 영내의 불균형 발전도 네, 대한민국 어느 정도 공통된 현상이랍니다. 네, 예, 충남도 서산과 당진, 아산, 천안을 북부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북부권과 이제 남부권, 서해권이 차이가 있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어서 네. 충청남도는 두 가지 점에서 그걸 풀어내려고 합니다. 현재 충청남의 다른 도에는 없는 균형 발전 특별 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뭐 당진, 아니면 아산, 천안, 계룡, 홍성을 제외해서 연 한 150억 원 정도의 특별 희계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기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해안가는 가로리마 해양정원이라든가 서산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이 친환경 에너지 차원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네, 육성할 네. 거고
이 남북권 예를 들어 논산 같은 경우는 예, 국방 산업단지가 대한민국 그렇죠. 최초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방 산업단지라든가 육군 상학교 유치라든가 네, 그래서 네. 논산 계룡권을 그렇게 묻는 거라든가 네, 네. 부여 같은 경우는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특화단지를 통해서 농업의 발전을 축으로 한 발전 방향을 갖고 있고 이제 공주라든가 이런 데는 백제의 고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축으로 해서 발전 방향을 갖고 있어서 현재 이런 그 불균형 발전을 더 심화되지 않게 네. 완화할 수 있도록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그런 네.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이 충남의 메가시티 성공 전략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지사님 뭐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쪽 충북 쪽에서 보면은 충북은 이제 내륙 계통으로서 이제 세종과 대전하고 연결되는 어떤 교통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충남을 제외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저로서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 균형 발전 얘기를 하는데 왜 충남을 얘기하지 않고선 네. 충북에서는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그러한 교통망을 통해서 메가시티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충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서해안 쪽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입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충남은 대전과 세종을 다시 내어준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모태 네.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대전도 띄워주고 그 세종도 띄워준 거예요. 네. 사실은 충남이라고 하는 건 모태 충남이 네. 가장 중심적인 데가 충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대전에다가 도청이라고 하는 것을 대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청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충남이라는 게 대전 쪽에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충남이라고 하는 정체성 신도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을 못 이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또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가지고 이것을 엮어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엮으려면은 결국은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드 프랑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7개의 도가 묶어지는 행정 통합을 이뤄내서 그 안에 있는 단체장들이 교대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논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지만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들 여건들은 좋은 상황이지만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관 구성과 또한 역할들을 엮어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숙제거리가 아니겠는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충남이 상당히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행정 통합까지 대전시, 세종시 분리 이전으로 돌아가는 형태네요. 저희가 오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많아서 사실 이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혁신 도시 얘기 또 이제 안 짚을 수 없잖아요. 뭐 지사님께서 오늘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2에 뭐 좀 과하게 얘기하면 목숨을 걸었는데 참 너무 실망스럽게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저희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없게 됐거든요. 자, 이 문제 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일단 뭐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공공기관 담을 그릇을 마련한 혁신주의 지정은 정말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한 충청남도의 업적입니다. 대전시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다만요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또 충청남도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 전남의 문제이자 부산과 경남 문제고 대구, 경부, 제주도 문제,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미룰 수가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정부에 충분히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런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저희는 충청남도의 발전에 부합하는 3가지 기능군을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환경 분야, 환경보건 분야에 역점을 둔다. R&D 분야에 역점을 둔다. 문화체육 분야에 역점을 두는데 이걸 충청남도의 발전에 가장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군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에 추진하는 거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포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하다는 말씀, 그 점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사실 혁신도시가 지난 2005년 지정됐을 때 네. 어느 혁신도시 상황도 충남이 현재 내포 신도시만한 여건이 없습니다. 네. 내포에 이미 초중고 유치원부터 다 갖춰져 있고요. 그렇죠. 종합병원이 없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홍성에 의료원이 종합병원 성격이 있고 네. 어느 의료에서 어느 항목이 없는 병원이 내포 혁신도시에 없습니다. 네. 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다 되어 있고요. 그렇죠. 달리 말씀드리면 내포 혁신도시 많지 혁신도시 여건이 갖춰질 리가 없다. 그래서 네. 서해선 직교를 통해서 홍성과 서울이 이제 48분 아닙니까? 네, 네. 이런 문제, 서산 공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이 자율적 선택으로 한다면 아마 지금부터 대한민국 전체 혁신도시에서 랭킹 1위, 2위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음 정부에 비수권 그 시장과 주사가 연대해서 한다면 네. 다음 정권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이전해 오고 네. 가장 우리 충청남도 발전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할 수 있도록 네. 아주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뭐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사님 그 부분은 오히려 사실 내포 같은 경우에 워낙 입지 여건이 좋고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네. 때문에 오히려 빨대 효과라 그러죠. 홍성에서 서울까지 45분 만에 예. 갈 수 있으면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이사를 안 오고 출퇴근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 좀 그런 되거든요. 걱정도 또 예. 듭니다. 지금 한 2시간 10분 정도가 네. 걸리거든요. 근데 48분, 50분이 안 걸린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업체라든가 네, 여기에 네. 직장을 두면서 거주는 서울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결국 배출 요인과 흡입 요인을 따져볼 때 천안 아산 KTX 개통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아산 인구가 KTX 역사가 개통되면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효과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네, 네.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 유치라든가 공무원 유치에서 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혁신도시가 성공할 가능성이 네.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지 그 빨대 효과가 일어나려고는 일부는 있겠지만 그게 네. 더 크진 않다고 크게 생각합니다.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정부사님 혁신도시 전도사시잖아요. 예. 새해 충남도 혁신도시 성공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 지금 정부사님. 말씀하시는 예. 예. 그 충남 혁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 공공기관 이전 네, 이게 네. 이제 달성되지 않아서 아쉬운 면은 있지만 네네. 조금 전에 그 양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이제 이 내포 신도시는 수도권과 40분 내지 5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네네. 준수도권이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전문 인력, 고급 인력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저는 같은 도시 환경이 있는 데가 이제 천안 아산, KTX역이 있는 천안 아산 지역입니다. 천안 아산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도권의 연구소들이나 수도권의 기업들이 상당히 내려와서요. 네, 충남 북부벨트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 조건을 이 내포도 똑같이 갖추고 있고요. 네. 더 좋은 거는 이미 천안 아산은 지가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네. 이 지역은 상당히 낮다. 네. 그래서 공장을 건설하거나 대기업들이 연구소를 건설하기에는 너무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굳이 네.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발전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환항해권의 중심 도시가 내포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여기에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토론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빨리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혁신도시 얘기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일단 뭐 혁신도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올해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쭉 짚어봤던 주제 중에서 빠진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지사님 생각하실 때 올해 이제 좀 충남도가 속도를 내야 될 현안 사업 이런 것들이 더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린다면요. 네네. 첫째, 우리 그 중부권에 네네. 국립병원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아산에 재난좀 국립경찰병원에 대한 용역비가 22년도 예산에 책정되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아산이란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충청도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런 용역비가 되는데 이런 재난점 및 국립경찰병원 설치도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다면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해서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네. 뭐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루시라든지 네, 네. 아니면 도심 항공 교통이 앞으로 대세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 네. 또 차량용 반도체 문제인데 이런 테스트베드 구축 문제도 우리가 함께 힘을 내야 될 과제이고 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천안 아산역 KTX R&D 집적주가 있는데 이거는 네, 네. 충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동력이 거점입니다. 네. 이미 강소연구 개발특구가 돼서 연구소라든가 속속 입주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진흥원이 들어갔고 지식산업센터가 올해 만군에 들어갑니다. 네. 거기에는 뭐 제조 융합기술센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충남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걸린 문제를 제대로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네. 말씀드리고 여기에 충남 국제전시 컨벤션센터가 들어선다면 바로 근처에 대한민국 최고급 정도의 호텔을 져야만 네.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오는 손님들을 수도권을 뺏기지 않는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도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22년도에 충청남도가 핵심적으로 좀 속도를 내서 다룰 과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다뤄야 될 주제가 양 지사님 일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예. 자, 오늘도 역시 좀 제대로 못 짚은 것 같은데요. 예, 저희 마무리 발언 시간이거든요. 예. 마무리 발언은 어떻게 최 교수님부터 하시겠어요? 예, 정 박사님 저희 마무리 발언 한 1분 정도밖에 시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은 뭐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준수도권으로서 모든 지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산, 금산, 부여, 공주, 청양으로 이어진 남부권 네. 벨트에 그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들의 특화 산업을 좀 활성화해야겠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균형 발전. 네. 예, 최 교수님. 네. 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충남도는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사님 아까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네.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그 서해안 벨트 이 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쪽에 인재들을 또 키워내야 되는 거죠. 네. 해양 산업에 관련된. 네. 그래서 대학이 이제 그런 쪽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유치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부권은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역량을 네. 발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돼 있고, 그렇죠. 다만 이제 취약한 것이 내륙권 계통의 청양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충청도의 알프스 마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알프스 마을이 오히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농가 소득이 높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알프스 가면은 그 목동들 네. 그 많이 젖소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아주 중요한 또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화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부분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남부권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까 이제 국방 클러스터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발전해 나간다고 한다면 가장 의미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네, 오늘 1시간 토론했는데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충남 도민의 성원과 관심 덕분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낸 아주 눈부신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서해선 직결, KBS 문제, 또 서산 공항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든 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네. 300만이 넘고 미국 같은 건 84만 정도인데 이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충남에 닥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도민 여러분께서 방역수칙 주체로서 정말 설날이라든가 이 연휴 기간 동안 더 크게,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 준수해 주셔서 이 오미크론이란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설명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의 한 해 계획과 과제들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2022년 더 행복한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런 원년이 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